안녕하세요.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파월의 발언에도 나스닥 하락, 거짓말에 속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0원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JD부장연구소 16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그 주식 강의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월의 발언에도 나스닥 하락, 거짓말에 속지 않는 법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경기 침체 가능성 열어둔 파월,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5%, S&P 500 지수는 0.13%, 다우존스 지수는 0.15%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의 발언에도 나스닥 하락, 거짓말에 속지 않는 법. 파월의 발언에도 어제는 나스닥이 밀렸습니다. 원래 파월 발언은 주가 상승 그리고 다음날 폭락이었는데 파월 자신이 스스로의 패턴을 깼습니다. 깨진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입니다. 파월은 경기 침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했죠.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거짓말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결국 파월의 경기 침체 발언으로 장중 오르던 나스닥 주가는 막판에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책에서는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죠. 구글입니다. 구글의 검색창에 자신이 정말 궁금한 것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의 빅데이터만 분석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고 싶은 것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거짓말로 검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용의자의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기록을 뒤지는 것입니다. 용의자는 살인사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인터넷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인과 놀다가 집에 들어간다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것을 확인하는 전화가 다시 왔다면 그 사람은 의처증 환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물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면 연인은 걱정되어서 전화한 것이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걱정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클럽 안 가고 집에 들어갔는지 의심스러워 전화를 한 건 속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만 행동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말은 대부분 페이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10만원 간다고 목표 주가 10만원을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5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팬데믹 전 주가로 세일 중입니다. 그러다 9만원대로 목표 주가를 내렸고 매수를 유지하지만 오늘도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는 말이고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행동입니다. 즉 말은 거짓말이고 행동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아마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갈 수 있도록 개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진짜 속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말보다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항상 망하는 것입니다. 뉴스는 거짓말이니까 말이죠. 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오르는 것에 시황을 맞추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에 시황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주가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해석해서 거짓말을 가려낼 능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앙드레 코스탈라니처럼 천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주가만을 분석하는 것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길입니다. 마바라들이 주식 사라고 할 때가 사실은 꼭지였고 꼭지에 정확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를 잠깐의 조정이라며 마바라들은 속였고 귀찮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지 않고 존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술주들은 고점 대비 적게는 25%, 많게는 90%까지 빠졌습니다. 결국 개미들은 마바라에 속아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뉴얼을 지켰다면 고점 대비 95%의 주식을 팔고 말뚝박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앤사이라는 주식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이 주식시장의 거짓말을 걸러낼 유일한 방법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은 이야기가 아닌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당신이 지구에 온 이유. 니체는
인간 정신을 3단계로 나눴는데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낙타입니다. 낙타는 참을성이 많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태양빛이 장렬하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불평 하나 없이 끊임없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걷습니다. 힘이 없고 소심한 탓에 반항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입니다. 둘째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자유의 정신, 부정의 정신입니다. 사자는 언제라도 하기 싫은 일에 노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절대 짐을 지지 않습니다. 낙타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인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정신이 그의 뇌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정신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셋째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편가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안타까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을 즐깁니다. 어린아이 같은 태도, 존재와 삶이 진정한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네카의 가르침 중에 가장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노예에 예속된 노예다. 막대한 소유주에 예속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을 하우스푸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이 사실은 은행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대출 70%면 은행 지분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내 지분은 안방 화장실과 현관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의 집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비유처럼 소유주에 예속된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소유주분이 아닙니다. 은행 이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월급 대부분이 집 담보 대출 이자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 갚느라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한 사람이라면 은행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파산의 지경까지 내몰립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한정적이고 은행 이자는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월급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는 노예에 예속된 허울뿐인 부자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소유물은 자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고양이의 반려동물이 아닐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영끌 하우스푸어는 은행 대출금을 갚느라 맞벌이는 기본이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불사합니다. 가족끼리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은행이자 못 갚으면 노예와 식구들은 길바닥으로 버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물에 지배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중 하나입니다. 7가지 죄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친구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이 올랐네 하면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결국 질투심에 영끌을 해서 꼭대기까지 오른 아파트를 사고 나는 스스로 은행 대출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맞벌이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월급은 모두 은행 대출로 소비됩니다. 결국 친구에 대한 질투심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간과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대출금을 갚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낙타처럼 죽은 회사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는 낙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인은 소유물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기와 질투, 탐욕은 우리 스스로를 낙타로 만듭니다. 소유물을 스스로 지배할 수 없다면 소유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파월 발언에도 나스닥 하락, 거짓말에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